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버 제어 실험 1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과제 잠깐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사 산업지역기사 제어공학 문제인데 한 번씩 이제 풀어봅시다. 이렇게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제어기의 성능으로 중요한 특성값이 아닌 것, 뭐 정상 편차 우리 배웠죠? 어, 정상 오차값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정상 상태의 오차값, 소금성,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가, 안정도, 오버슈트가 있나 없나, 그죠? 아닌 건 3번 결합돼서 이거 뭐 전혀 상관없는 말이죠. 자, 다음에 제어기에 입력되는 신호인데 이제 제어기를 동작시킨 기준이에요. 그죠? 우리가 설정하는 값, 예를 들어 속도면은 속도의 설정값, 위치면 위치의 설정값, 그죠? 우리는 뭐 이거를 이제 기준 입력 신호라고 하죠. 기준 입력 신호. 다음에 회전 속도 검출기로 적합하지 않은 것. 우리는 타코 제너레이터는 뭐 잘 알고 있죠. 발전기 우리가 지금 현재 키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속도 센서예요. 그다음에 엔코더는 우리 그레이 코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광학 방식의 이제 디지털 센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위치 센서인데 우리가 이 값을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속도가 되니까 속도 검출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리졸버는 회전 각도 센서예요. 그래서 코일 뭐 이렇게 뭐 자세히는 설명 안 하겠고 그냥 코일 각도 이제 코일 두 개가 이제 90도로 이제 배열이 돼서 이제 각도로 우리가 센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센서예요. 그다음에 리밋 스위치는 그냥 온오프 스위치죠. 그죠? 어떤 위치를 검출하는데 어떤 리미트 말 그대로 어떤 제한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장착하는 이제 스위치죠. 그래서 이만 속도랑은 사실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어떤 저기에 입력 신호를 가한 다음에 이제 정상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를 우리가 이제 과도응답이라고 그러죠. 과도응답, 과도 상태. 그죠? 그 다음에 제5차 검출될 때, 그죠? 그러니까 피드백 받아가지고 기준량이랑 피드백 받은 신호를 우리가 빼면은 그게 오차가 되죠. 그래서 근데 그 오차가 이제 변화하는 속도, 변화율이죠. 변화율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량을 가감하는 그런 제어 방식을 우리가 이제 미분 방식이라고 하죠. 미분 동작. 그죠? 그래서 비례 동작은 말 그대로 오차에 이제 우리가 개인이라고 하는 비례 상수를 곱해서 예, 조정량을 가감하는 거고 적분은 이제 적분해서 그래서 속도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죠? 오차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례하는 거니까 오차의 변화율에 비례해서 조정량을 하는 거니까 변화율 즉 미분이죠. 2번. 그 다음에 뭐 4번 문제랑 똑같으니까 이거 잘못됐네요. 그죠? 7번. 전달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모든 초기값을 영어로 한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출력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과 입력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과의 비. 맞죠? 그 다음에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고분으로 나타난다. 틀리죠? 비로 나타나는 거죠. 2번이랑 뭐 반대되는 의미죠. 그죠? 그 다음에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전달 특성. 그 중에서 주파수 특성이죠. 이제 S 도메인이라고 하는 이제 S 주파수 특성을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맞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다음에 전달함수의 특성 방정식에서 제동비가 1인 경우, 제동비가 1인 경우는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루트 안에 근호 안에 값이 이제 0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근호 안에 값이 0보다 크면은 과제동, 0보다 작으면은 이제 호수가 나오죠. 그래서 부족제동. 그 다음에 딱 1인 경우 중근을 가질 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게 임계제동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제동은 뭐예요? 무제동은 아예 2차 방정식에서 이제 B 값이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실수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진동만 하는 거죠. 제동이 없으니까. 예? 제동이 없으니까 진동만 하고 줄어들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뭐 임계제동이건 부족제동이건 과제동이건 어쨌든 간에 출력 신호는 계속 어떤 한 값에 수렴을 하죠. 즉 정상 상태에 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제동일 경우에는 실수부가 0이니까 계속 오실레이션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값에 한 값에 이제 수렴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9번, 10번은 뭐 이것도 좀 잘못됐네요. 그죠? 그래서 9번 보면은 제어기에서 전달함수 값이 1인 경우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입력과 출력이 같은 경우죠. 또는 입력과 출력의 B가 1이다. 그죠? 그래서 1, 2, 3번은 아예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오시로스코프나 이런 거 볼 그 뭐 모터 전달함수 특성 그 주파수 응답이죠. 그걸 구할 때 우리가 해봤죠. 그래서 주파수가 낮을 때는 그 입력과 출력이 그 피크 값이 같아요. 그죠? 사인 정렬파를 입력을 했을 때, 그죠? 그리고 이상차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점점 커지면서 이제 출력 값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과제는 정도를 하고 12주차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아날로그 방식의 제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 구하고 라플라스 변환 배우고 뭐 전달함수 구하고 모터의 전달함수 구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 제어기의 전달함수 구해서 특성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뭐 속도를 제어할 때 그리고 위치를 제어할 때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특성을 살펴봤고 또 실제로 우리 키트를 이용해서 실제 그 특성이 출력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실험적으로도 이제 살펴봤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디지털 제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그 아날로그 제어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걸 공부하고 실험했는데 우리 지난주까지는 그 기준 속도, 그죠? 우리가 뭐 어떤 회전수에 대응하는 기준 속도, 즉 전압값을 정해요. 그죠? 정해서 우리가 그 전압을 입력값으로 해서 우리가 모터의 뭐 속도라든지 여기서 속도죠. 그죠? 위치라든지 이거를 제어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전압값이 아날로그 값으로 주어지면은 제어 회로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제어 신호에 따라서 구동 회로, 전력 회로에서 모터를 구동을 해요. 그러면 모터에 달려있는 센서, 그죠? 속도 센서. 그럼 뭐 위치 센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치 센서를 미분하면은 위치를 적분하면 이제 미분하면 속도가 되니까 결국은 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키트에는 이제 타코 제너레이터라는 이제 속도 센서가 달려 있으니까 직접 우리가 속도 값을 전압으로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속도 회전하면은 이제 발전기라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회전 속도에 비례해서 전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요 전압 값을 두 개를 비교를 해요. 빼요. 그죠? 빼면 그걸 우리가 오차라고 하죠. 에러.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뭐 제어회로에 다시 입력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오차에 대해서 뭐 비례하는 신호를 이용해서 모터를 제어하면은 그게 비례 제어고 거기다가 추가로 뭐 오차를 적분해서 적분한 값을 또 추가로 그 제어 신호에 추가를 하면은 그게 이제 비례 적분 제어고 또 미분 신호를 추가하면 또 예, 비례 적분 미분, 그죠? 이렇게 PID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공부를 했어요. 자, 이제 디지털 제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제어 주로 이제 센서 신호나 다 제어 회로가 전부 다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다뤄요. 그죠? 아날로그 제어에서는 그죠? 전부 다 아날로그로 돼 있어요. 즉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이다. 그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제어를 할 때는 제어기로 이런 우리가 덧셈 뺄셈, 그죠? 또는 뭐 미분 적분할 때 우리가 요 제어 회로에 우리가 연산 증폭기를 사용했죠. OPMP를 썼어요. 근데 이런 연산을 할 때 OPMP가 아니라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컴퓨터나 아니면은 뭐 CPU 아니면은 그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어야겠죠. 실시간으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 우리가 흔히 쓰는 아두이노가 이제 MCU의 일종이죠. 아두이노에 사용된 칩이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제어를 할 때 우리가 그걸 이제 디지털 제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어 회로에 이렇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이제 컴퓨터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센서는 전부 다 이제 아날로그 신호니까
물론 이제 아날로그 센서 자체에 디지털 변환 회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게 자체가 내장이 된 거죠. 센서 자체. 그런 센서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 뭐 온도나 속도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아날로그 신호니까 우리가 디지털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AD 컨버터, AD 컨버터에서 ADC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바꾼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게 속도 값이면은 이 속도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우리 기준 속도 있죠. 기준 속도와 이제 비교를 한 다음에 그걸 제어 회로해서 이제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례제 같은 경우는 그냥 오차에다가 어떤 개인 이드 값을 곱하기만 하면 되죠. 우리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할 때 그냥 곱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미분적분은 우리가 수치적으로 미적분을 뭐 더하는 거죠. 적분이라는 결국은 더하는 거고, 미분은 b를 구하는 거고, 해서 그런 식으로 연산을 해서 우리가 그 값을 우리가 다시 전력 회로에 입력값으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DAC를 거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뭐 PWM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연속되는 물리량이 아닌 어떤 불연속적인 물리량을 다루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이산 시스템이라고 해요. 컨티뉴어스가 아니라 디스크릿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날로그 제어에서는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했죠. 그래서 근데 디지털 제어에서는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이걸 이제 G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이제 이걸 변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산 수학이라는 분야예요. 이산 시스템을 다루는 그런 분야를 이산 수학, 이산 시스템, 이산 신호. 그래서 이런 분야 자체가 따로 있고, 이런 분야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히 얘기만 해도 뭐 한두 달은 필요하고, 아니면 과목 자체가 따로 있어요 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변환을 해야 되는구나 해서 여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아두이노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제어할 때는 뭐 오픈 소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서 그냥 간단하게 변환을 해서 좀 모듈로 함수를 불러서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돼요.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뭐 비슷하죠, 그죠? 개념 자체는 단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현하는데, 신호가 이제 불연속적일 때는 우리가 이런 다른 우리가 수학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은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정리를 하면은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디지털 컨트롤이 많이 쓰이죠.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뭐 장점으로 뭐 안정성, 이거는 이제 시스템이 갑자기 뭐 잘 돌아가다가 뭐 다운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서 아날로그 컨트롤이 좀 우수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연속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센서에서 들어온 신호 있죠. 그 신호를 직접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디지털 컨트롤에서는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시간도 지연되고, 그 다음에 속도 있죠. 변화하는 속도 자체, 그죠? 속도 자체도 문제가 되고 대역폭 제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날로그 신호는 그냥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신호 받아서 그대로 OPMF 연산을 해서 내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역폭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OPMF 자체는 대역폭을 가지고 있죠, 그죠? 가지고 있어요. 당연하지만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대역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OPMF도 여러분들 사용 보면은 뭐 이제 뭐 대역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런 여기 뭐죠? 볼티지 팔로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볼트짜리 사인 팔로면은 요거는 1볼트짜리 사인파가 나와요. 버퍼예요, 버퍼, 그죠? 정확하게. 근데 여기에 주파수가 늘어나면은 어때요? 우리가
그 모터에서 했던 것처럼 아니면 오실로스코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파형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 피크치가 줄어들고 위상차도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대역폭이 당연히 존재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대역폭이라는 거는 뭐 샘플링하는 시간, 컨버전 그 변환하는 시간,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시간 또는 디지털 값을 반대로 아날로그 값을 변환하는 시간, 그런 의미에서의 대역폭 제한이 없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이제 아날로그 신호 좀 개발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복잡해요. 그리고 한번 만들면은 수정하거나 테스트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반해서 디지털 컨트롤은 같이 개발하고 이제 수정한다는 건 이제 우리 아두이노처럼 이제 소프트웨어죠. 이게 펌웨어라고 하죠. 인베드 시스템에서는 펌웨어를 우리가 그냥 작성을 하고 이제 칩에 다운로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뭐 수정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냥 프로그램 고쳐서 컴파일해서 이제 바이너리를 만들어서 코드를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실시간 테스트나 이런 파라메타 수정할 때 굉장히 간편해요. 근데 아날로그는 회로 자체를 고쳐야 돼요. 그죠? 부품을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회로 그 모듈, PCB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하죠. 그리고 뭐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노이즈에 굉장히 취약해요. 디지털은 0 아니면 1이잖아요. 아두이노에서는 5V가 1, 0V가 0이니까 뭐 1, 2V 정도의 오차가 생겨도 노이즈가 생겨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노이즈에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비용도 뭐 개발 비용이나 뭐 제조 비용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컨트롤이 더 유리한 그런 뭐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대략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왜 이렇고 뭐 안정성도만 해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기술이 발달해서 뭐 디지털 컨트롤에서 뭐 안정성이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뭐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그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제어를 하는데 우리가 연속적인 장을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입력시키기 위해서 이제 불연속적인 장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아날로그 신호가 있어요. 연속적인 신호죠. 시간에 대해서도 이제 가로축이 시간이에요. 시간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물리량 있죠. 뭐 온도건, 뭐 속도건, 위치건 이게 전부 다 연속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양을 이제 컴퓨터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불연속적인 양으로 변환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시간에 대해서, 또 하나는 물리량 자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물리량에 대해서 우리가 불연속적인 양으로 변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우리가 나눠야겠죠. 그죠? 나눠서 0일 때 값을 취해요. 그 다음에 롯데일 때 값이 얼마인지 이걸 우리가 샘플링 한다 그래요. 그죠? 샘플링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값 있죠. 이 값들을 또 컴퓨터에 저장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산화 시켜야 돼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는 이제 무한한 해상도로 정밀도로 가질 수가 없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이걸 이게 그 불연속적인 양으로 바꿔야 돼요. 이걸 이제 양자화라 그래요. 신호 양자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적용했을 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 그러죠. 디지털 시그널, 아날로그 시그널, 디지털 시그널. 그래서 용어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샘플링 했다고 하면은 뭐 ADC 같은 경우는 샘플링 하면 당연히 또 같이 한꺼번에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고, 뭐 어쩔 경우에는 그냥 샘플링 했다 그러면은 그냥 퀀타이저 이산화 양자화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문맥에 맞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샘플링과 양자화를 이제 우리가 하는 디바이스들을 우리가 그 폐회로 제어해서 구현을 했을 때 이제 일반적인 형태예요. 뭐 여러 가지 변종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입력값, 기준값이죠. 기준 입력값과 피드백 값이 이제 아날로그인 경우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 차를 구해서 그 에러 있죠. 오차를 이제 샘플링을 해요. 샘플링 한 다음에 이제 양자화를 하고 뭐 아니면은 우리가 직접 뭐 그 입력 값을 우리가 컴퓨터에서 뭐 키보드로 입력 받거나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 값이 디지털 값이 돼요, 그냥. 그러면 이런 샘플러나 AD 컨버터가 뭐 여기로 옮겨져야 되겠죠. 그러면 숫자끼리 뺄셈만 해서 우리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디지털 프로세서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뭐 처리를 하겠죠. 뭐 비례 재현이, 뭐 PI 재현이, 뭐 PID 재현이, 그죠?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제어 신호, 이 제어 신호를 이제 구동회로에 집어넣는데 이렇게 우리가 DA 컨버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터 제어할 때 아날로그 제어, 그 디지털 제어 두 가지 배웠죠. 그죠? 뭐 리니어 제어, 아날로그 제어 또는 리니어 제어, 뭐 디지털 제어, 뭐 PWM 제어 배웠죠. 그래서 아날로그로 제어하고 싶으면 DA 컨버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아날로그 주변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뭐 모터, 이게 모터라고 하면은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거 없이 그냥 PWM으로 한다. 그죠? 모터를 PWM 제어한다 그러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PWM 시그널을 집어넣어 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페어로 제어해서 기본적인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 AD 컨버터 있죠? 이 AD 컨버터와 DA 컨버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모터 제어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모터를 이 모터가 있어요. 이런 여러분들 모터 제어 들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좀 익숙한 그림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통 에미터 회로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스위치 회로를 많이 쓰죠.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이런 실험한 거 여러분들 보면은 이 베이스 전류를 조절을 해서 아날로그 값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여기 흐르는 전류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걸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날로그 제어가 되는 거죠. 여기에 하이로만 집어넣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완전히 켜거나 완전히 끄거나, 그죠? 우리 여기다 이제 함수 발생기를 집어넣는다, 연결시킨다든지 해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디지털 제어라 그러죠. 디지털 제어에서 뭐 PWM이다. 우리가 이런 신호를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트랜지스터에서 이런 신호를 집어넣으면 스위치가 트랜지스터가 꺼졌다 켜졌다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어떻게 흐르죠? 전류가 흐르는 거는 켰을 때는 이렇게 우리 RL 회로 특징 있죠? RL 회로는 전압을 인가하면은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그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꺼지면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날로그 회로 제어할 때랑 이제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죠. 속도 제어를 할 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모터 제어 자체가 모터가 이제 L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압은 불연속이지만 디지털이지만 전류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흘러요. 그래서 이 주파수의 주기를 충분히 작게 하면은 거의 리플이 거의 없는 그런 이제 거의 연속적인 일정한 전류로
구동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그래서 아날로그로 값을 할 때는 DAC가 필요할 것이고 우리가 그냥 PWM으로 할 때는 DAC가 필요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우선 DAC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DAC와 ADC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요 종류와 특징, 원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